저의 치유 주제는 자신의 감정과 연결하지 못하는 내면아이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제 삶은 크게 보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중산층 가정에서 적극적인 교육 혜택을 받은 덕분에 학교와 직장, 결혼까지 순탄하게 이어왔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착실한 모범생 스타일이었고요.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서 뭔가 제 삶이 삐끗대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육아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정도가 좀 심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내 모습이 큰아이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 저는 심한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격렬한 위경련이 주기적으로 찾아왔고요. 둘째를 낳으면서 저 자신이 제대로 서야겠다 싶은 마음에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책으로 써서 출판까지 되었어요. 또 저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않는 엄마였습니다. 그런데도 제 삶의 위기 신호는 여전했어요. 위경련, 무엇보다 큰아이와의 관계가. 힐링스쿨에 와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고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큰아이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기분이 들었고요.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하리라 마음먹고 힐러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저의 낙관이 산산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초등학생인 아이가 온라인 수업을 하는 동안 어느 한 과목을 한 학기 내내 빼먹었다는 사실을 담임선생님 전화를 받고서야 알았습니다. 제 안에서 격렬한 감정이 일어났는데 최대한 자제를 하려 했지만 아이와 입씨름이 길어지다 보니 결국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화를 내고 울고 하는 제 모습에 아이도 울고 불고 그렇게까지 격렬하게 반응하는 저 자신이 무척 낯설었어요. 나 자신의 트라우마였습니다. 항상 뭔가 잘 해내고 칭찬받기 위해 애를 쓰고 기대에 맞추지 못했을 때 겪는 냉정하고 가차없는 반응을 무서워하며 항상 조마조마했던 나의 내면 아이. 그 아이가 만천하에 드러나서 수치를 겪는 듯한 공포감이었던 거예요. 어쨌거나 저는 처음으로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아이도 그때부터 미묘하게 달라지더라고요. 자신의 감정을 저에게 표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생전 말 안 하던 친구 관계의 고민도 털어놓고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평생 동안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서부터 착한 엄마 콤플렉스에까지 이어지는 이 대단한 노력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고요. 누구나 좋은 엄마가 되고 싶잖아요. 내 아이 공부 열심히 잘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는 것이 엄마로서 최선의 과제로 여겨지고요. 그렇게 교육받고 성인이 된 저는 이제 와서야 나의 내면의 진실과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 얼마나 혹독한 역설인가요? 나는 내 아이를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 결심했는데 교육 문제만 얽히면 자꾸만 헷갈려요. 엄마는 네가 100점 맞기를 바라지 않아. 그저 최선만 다하렴. 이라고 말할 때 스스로의 모순과 이중성을 발견하곤 해요. 그래도 힐링스쿨에서 나의 내면을 조금씩 더 깊게 파내려 가는 동안 어느 정도 감은 잡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큰아이와 또 한 번의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문득 지켜보니
온라인 가정학습을 하는 동안 글쎄 아이가 동영상을 플레이시켜 놓고 다른 방에 가서 딴짓을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온 거죠. 딱 걸렸다 너. 잡아 앉혔어요. 아이는 잔뜩 긴장을 했고요. 이번엔 그렇게 화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순간 고민을 했어요. 이 기회를 어떤 훈육의 장으로 활용할 것인가. 공부는 왜 하는 걸까 하는 질문으로 말문을 열었어요. 아이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나중에 나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화를 내지 않고 긍정적으로 맞장구를 치는 엄마에게 아이는 안도감을 느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그랬잖아. 공부는 마인크래프트에 다이아몬드 모으는 거랑 비슷하다고. 덕분에 저는 아이의 눈높이로 삶의 태도에 대해 차분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 알았어, 엄마. 미안해. 엄마한테 미안할 필요는 없어. 우리는 진지하고 차분한 대화로 서로를 경청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대화의 대미는 아이의 한마디였어요. 와, 엄마한테 혼날 맛이 나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혼날 맛이 난대요, 세상에. 그날 밤 아이보다 먼저 잠이 들었는데 잠든 저의 볼에 아이가 뽀뽀를 쪽 하더라고요. 입꼬리가 실룩댔지만 자는 척했어요. 다음날 아이에게 말했죠. 네가 엄마 볼에 뽀뽀하는 기분 좋은 꿈을 꿨다고요. 아이는 그래? 이러며 씩 웃대요. 누가 누구를 양육하는 걸까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그러니 내 말대로 해. 라는 태도가 얼마나 부모 자식 간 관계를 갉아먹고 있을까요? 아이는 변장한 마스터이고 부모는 양육자라는 역할을 배우며 성장하는 거라고 힐링스쿨에서 늘 이야기하죠. 어제는 운전을 하는 중에 뒷자리의 아이들에게 문득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엄마의 선생님인 것 같아. 너희 덕분에 엄마는 많은 걸 배우고 있어. 고마워. 그렇지. 내가 가끔 엄마를 혼내긴 하지. 요즘도 게임에만 몰두하는 아이들을 볼 때면 여전히 아이들에게 화를 내요. 다만 그 순간에 내가 어떤 감정 상태인지, 이게 어디서 기인한 건지 알아차리려고 해요. 화를 내도 알고 내야 하니까요. 저는 힐러이자 교사로 활동하면서 힐링스쿨에서 배우는 일도 꾸준히 병행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오늘 수업 있어? 수업해. 수업 받아야 인성 좋아지지.